안녕하세요. 닥터이어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모지상주의입니다. 닥터이어가 거의 만들어낸 말입니다. 닥터이어가 현재의 위치에서 개원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는요. 위치가 위치라서 그런지요. 정말 그 예쁜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눈도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그리고 다리도 쭉쭉빵빵이에요. 여기는 예쁜 여자들이 많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여성들 하나하나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도대체 뭘까? 그게 왜 어떻게 얼굴에 나타날까? 그게 어떻게 몸매에 나타날까? 네, 이게 이제 바로 이걸 네모라 그러고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외모하고 외모지상주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외모는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죠. 대개는 이제 얼굴이고요. 두 번째가 몸매고요. 세 번째가 채취, 몸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새는요 목소리까지도 이제 외모에 해당이 됩니다. 외모에는요 진짜 외모가 있고요 가짜 외모가 있습니다. 네, 진짜 외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외모고요.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게 진짜 외모고요. 가짜 외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꾸밈 외모, 가상 외모. 꾸밈 외모는 화장, 치장, 그리고 성형 등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외모입니다. 네, 이게 이제 꾸밈 외모고요. 가상 외모는 진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사진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동영상 속에 나타난 내 모습, 이게 이제 가상 외모죠. 네, 당연히 편집을 하고요. 당연히 연출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를 기준으로 할 때 진짜 외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는 가짜 외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외모는 이제 어떻게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장은 예의다. 네, 화장은 예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꾸민 외모를 갖다 더 중시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대개 이제 연예인 볼 때 많이 그런데요. 연예인을 볼 때 이렇게 사진으로 봅니다. 그걸 갖다가 화보라 그러죠. 네,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제 TV나 또는 동영상 보면은 그 동영상에 본 그 모습 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근데 정작이요. 혹시 진짜 모습 보셨어요? 네, 저는 진짜 모습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상 외모하고 진짜 외모하고는 진짜 차이가 나거든요. 네,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진짜 외모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이 사진, 여기에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외모 지상주의죠. 네, 근데 이렇게 외모에 치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누군 누구보다 더 예쁘고 누군보다 더 못생겼고 하여튼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우열을 따집니다. 그리고 차별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이게 바로 외모 지상주의죠. 자, 외모 지상주의 쫓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사람이 다 비슷해집니다. 모습이, 외모가 다 비슷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자꾸 꾸미고 치장하고 성형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사람을 기준으로 그게 만들어져요. 자꾸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닮아가요. 네, 이 닮아간다는 게 좋으세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개성이 없어집니다. 네, 그게 바로 외모지상주의의 결과가 되겠죠. 반면에 네모는 뭘까요? 네모는 내 외모를 포함해서 나를 어떻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보는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네모입니다. 그런데 꼭 내 모습만 어떻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구성 요소에는 내 몸맘이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가 됐던 아니면 일이 됐던 내 성취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랑 관계를 하느냐, 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것, 그게 돈이 됐던, 학력이 됐던, 경력이 됐던, 내 직업이 됐던,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소속된 사회와 환경. 이 5가지가 이제 나의 구성 요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내 생각이죠. 네,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이 나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 남에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네모라는 거죠.
내모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까요? 네,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태도로 드러나고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덜어는 말로써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네, 제 제자 중에 제가 알기로 정말 키가 작은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아무리 봐도 절대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참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내가 너 키 작은 거 아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를 제가 보는 거죠. 네. 키가 진짜 작은데 작아 보이지 않는 여자입니다. 또 제가 어떤 남자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남자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 바지 밑에서, 그 남자가 신고 있는 키높이 구두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키높이 구두의 그 뒷굽이, 거의 여자에 못지 않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다시 보게 됐어요. 저 사람이 키가 작나? 네. 이분이 자기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감추려고 했는데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닥터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속에 생각하는 게 밖으로 드러난 경우. 네. 제 이거는요, 제가 강의로 사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닥터유의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내 인생 최고의 컴플렉스라고 올려놨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 10대일 때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제 그러니까 수영복만 입은 모습을 갖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 이 괴물이 보이는 겁니다. 네, 진짜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괴물. 네.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콤플렉스가 돼서요. 전전긍긍을 하다가 이 짧은 다리는 어떻게 늘릴 수는 없지만은 긴 허리는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앉았을 때마다 이 등을 갖다가 굽히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네. 이걸 제가 거의 30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0대 때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컴플렉스가 생겨서 40대 초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닥터 이렇게 등이 동그랗냐고. 그러니까 제가 30년을 갖다가 등을 굽히고 다녔더니 제 등이 동그래진 거죠. 네, 이게 또 제 내모가 아니겠어요. 실제 모습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실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기엔 정말 예쁜데, 네. 이상하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져가지고 이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못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밝습니다. 참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내모가 되겠죠. 내모와 외모의 차이. 네, 어떤 차이일까요? 네, 물론 이제 외모는 정말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외모는 안에게 밖으로 이제 드러난 모습이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는 기준이 남이죠. 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고요. 내모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인데 뭐냐면은 외모는 사람들이 점점 닮아갑니다. 네,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니까요. 반면에 내모는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차이죠. 내모 지상주의란 뭘까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모와 외모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모를 갖다가 중시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내모를 중시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모 지상주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첫인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첫인상은 거의 다 외모입니다. 네, 첫인상은 무시하는 게 내모를 중시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첫인상 말고요. 그 사람하고 그냥 아무 이렇게 첫인상이라는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표정도 보시고 네,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의 내모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가짜 외모에 열광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왔다. 예, 그러면 예의다 그러지 마시고요. 뭐 싫은 표정을 좀 내세요. 아니, 그보다는요. 민낯으로 나왔을 때, 더 열광을 해보세요. 사진, 비디오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마세요. 네, 진짜 모습을 먼 발치라도 한번 봐보세요. 많이 진짜 모습이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모 지상주의를 해보시고요. 그런데요, 네, 외모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모는요, 정말 즉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모는 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내 몸망과 내 성취와 내 관계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속한 사회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네모거든요. 그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기. 두 번째, 감사하고 만족하기입니다. 받아들이기는 현재의 나를 갖다가 나의 구성 요소 5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거죠. 내가 남보다 못해. 내가 못생겼어. 내가 못 가졌어. 내 직업이 시원치 않아. 내가 공부를 못해. 뭐 내가 가진 것이 시원치 않아. 내가 속한 사회가 시원치 않아.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상실을 했어요. 뭐 내가 직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뭐 얼굴이 좀 얼굴 모습이 좀 못생겨졌다든지 뭐 등등 뭐 살이 쪘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과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내가 가진 거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고 만족하기인데요. 이것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서 약간의 훈련은 필요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 이건 제가 아마 종종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비슷한 사람 뭐 많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나 하나밖에 없어. 그 많은 75억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여성이라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거울에 비치는 내 진짜 모습, 꾸민 모습 말고요. 진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네.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오글오글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제일 예뻐집니다. 뭐 이렇게 또 한 가지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있으니까 내 현재가 있으니까 현재의 이 세상이 있다. 네, 내가 세상에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요 이 세상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모 즉시 만들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이 또 기다려집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요,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두 가지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불만족에서 만족이라는 선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선택이 제가 닥터가 늘 말씀드리는 만족에서 더 만족이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불만족에서 만족이라는 선택을 보통 이게 훨씬 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나한테 대해서 불만족이에요. 뭐 내가 못생겼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못났어. 이게 불만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족의 상태가 있겠죠. 현재가 불만족이고 만족의 상태가 있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남들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아요. 나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만족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려고 해요. 근데 불만족이라는 그 상태가 이미 내가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어떻게 돼요? 내 기력을 뺏어갑니다.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은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올라가려고 낑낑낑 하다가 금방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릴 때는 이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불만족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더 불만족인 상태로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불만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 더 만족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족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더 떨어져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에서 만족하려고 그러면 거의 다 악순환입니다. 점점 더 한대요. 근데 반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재 나를 만족하고, 네, 거기서, 또 조금 더 만족하려고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만족한 상태가요, 힘을 내를 갖다가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충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만족하니까 이만큼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힘이 더 나죠. 그러면 또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만족, 더 만족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쉽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만족, 더 만족을 할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야 됩니다. 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못하게 돼요. 네, 아까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것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만족, 더 만족의 선순환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할 때는요, 다른 거는 다 보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만족한 상태로 보류를 하시고, 하나를 하고, 그 다음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덧, 네, 굉장히 이게 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하나씩 하면은요, 어느덧 다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 외모에 불만족하셨나요? 네,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요, 내 외모보다는 내 내모를 보세요. 내 내모는요, 즉시 만들 수 있고요. 네, 내가 내 내모를 즉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외모보다는 내모가 더 훨씬 크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